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그 아이들까지 알리안츠가 있어 120년 경험으로 우리는 좀 더 멀리 봅니다. 알리안츠 생명. 3년 후, 10년 후 예쁜 숙녀가 될 때까지 엄마가 흉터 없이 지켜줄게. 조성분 중 3살 돋는 식물 성분 74%. 마더스케어, 마데카솔케어. 오늘의 시네마 천국. 마음 둘 곳 없는 두 사람의 소통을 담은 영화. 원빈 주연의 신작 아저씨를 통해 감성 액션을 알아봅니다. 주인과 이별하게 된 장난감들이 이끌어내는 감동 속으로 3D로 돌아온 신작 토이스토리 3를 살펴봅니다. 아름다운 수화로 만들어내는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로맨틱한 영화 청설을 만나봅니다. 기념비적인 재난영화의 걸작 로널드 님 감독의 1972년작 포세이돈 어드벤처까지 각양각색 작품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네마 천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지기 장윤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남미녀 컴플렉스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왠지 참 안 어울리는 단어 조합이지만 배우들 사이엔 심심찮게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거나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히려 연기력을 인정받기가 더 힘든 경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각미남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한동안 거친 캐릭터만을 고수했던 장동건 씨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배우가 그런 파격 변신에 나섰습니다. 바로 원빈 씨인데요. 영화 마더의 어수룩한 아들 역할에 이어 이번엔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배우 원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 등 돌린 한 남자에게 아저씨 정말 깡패예요? 작은 소녀가 찾아옵니다.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냐? 아니요. 감옥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옆집 아저씨. 한 남자의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깨운 소녀. 오늘 이 시간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감성 액션을 예고하는 영화 아저씨를 만나봅니다. 성의를 찾아도 너희 둘은 죽는다. 원빈의 선택과 실감나는 액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아저씨. 이 영화는 세상과 단절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와라. 죽는다. 왜 1,000원이에요? 저번에 500원 안 갚았어. 신곡 많이 받아놨단 말이에요. 네가 듣는 노래 다 이상해. 치사하게. 그거 다시 줘봐. 전당포를 꾸려가며 외롭게 살아가는 남자 태식. 그에게는 유일하게 소통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소세지다. 나도 소세지 좋은데. 늘 태식의 주위를 맴도는 소녀 소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짜잔. 네일 아트 할 거예요.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해. 아저씨도 해줘요?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해요. 사실 이 꼬마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아저씨, 소미 여기 있어? 안 왔는데. 말하는 소리 들었거든? 아니 문을 왜 가리고 있는데? 클럽 댄서 일을 하는 정선해. 엄마와 함께 살며 거기 있는 거다 또래 알아. 친구들 틈에 끼지 얼른 못하는 왕따 소녀는 어쩐지 과묵하고 무서운 옆집 아저씨 태식에게서 따뜻한 안녕? 감정을 느끼게 되죠. 빨리 문 열어! 뭐야? 정말 없는 거야? 영화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조합으로 묘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저씨 경고하는데 자꾸 우리 불러들이지 마. 작은 친구가 인터넷에다가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던 일기 같은 경우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느님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장난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의 멘트였는데 그게 꽤 괜찮았었어요. 이렇게 뭔가 저한테 가슴을 치는 게 있었어서 아마 소미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일단 파생이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아이를 구하게 되는 내용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버린 남자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소녀의 만남. 태식이 조금씩 소녀에게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너 엄마 핸드폰 번호 뭐야? 대답 안 해? 어우 그만 좀 때리세요. 이러다 애 잡겠어요. 태식은 우연히 궁지에 몰린 소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방 안 훔쳤어요. 그냥 제 거랑 뭐가 다른지 본 것 뿐이에요. 네 가방 없잖아, 이 거지야! 혼내지 말라니까 세균 얼마. 너 이거 어른 와야 해결돼. 어? 엄마 안 계셔? 도둑으로 몰린 소미. 이때 소미는 때마침 등장한 태식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빠야? 저기요 아저씨.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는 태식은 소녀가 보이는 친밀한 감정을 애써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려던 태식. 하지만 꼬마는 뜻밖의 말로 태식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그래서 모른 척했죠. 괜찮아요. 반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데요, 뭐. 그래도 안 미워요.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그 생각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니까 안 미워할래. 냉혹했던 킬러와 당돌한 소녀의 만남을 그렸던 네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까칠한 소녀와 무뚝뚝한 경호원의 만남을 다룬 맨 온 파이어. 이처럼 소녀와 아저씨 혹은 아이와 어른의 소통을 그린 영화들은 나이와 신분에서 오는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만 하는 아이,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줘야만 하는 어른의 표면적 관계. 하지만 결국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상처받은 인간으로 오히려 변화하는 인물은 늘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고 단절된 부분을 순수한 아이를 통해 끌어내고 소통하게 하는 셈이죠. 한편 집으로 돌아온 소미는 그날 저녁 끔찍한 일과 대면하게 되는데 클럽에서 일하던 엄마가 조직의 마약을 몰래 빼돌리다 들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은 하필 태식의 전당포에 맡겨진 상황. 아저씨 누구셔? 박효정이라고. 어제 거기다 물건 잡혀놓은 애가 있거든? 카메라 가봐. 곧 내놔. 전당포는 하루 지나도 반달이 잡았는다. 원금 8만 원에 사부이자 1,600원. 본인이 갖고 와야 돌려준다. 아이고 그러세요? 나 몰랐네? 근데 어떡하나? 엄마! 하지마! 지금 본인이 갈 상황이 아닌데. 얼마? 이 일로 조용히 살고 있던 태식은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이때부터 눈앞에서 사라진 소미를 찾는 태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저씨! 자신을 아저씨라 불러주며 세상과 유일한 끈이 되어주었던 소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두 사람 해치지 마라. 결국 범죄 조직에 납치된 소미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태식은 조용한 은둔자의 삶에서 깨어나 위험한 조직 간의 거래에 발을 담그게 되는데요. 당신이 오명규 사장이요.
약속대로 전달했어. 2사람 보내줘. 뭐고? 니 누가 보내서 왔노? 아! 정확히 전달했어. 약속 지켜. 뭔 소리야 이게? 물건은 잘 받으셨나? 만식이? 니 지금 내한테 던지기 하는 기가? 전반부 소녀와 조금씩 교감을 나누며 드라마적으로 태식의 삶을 비추던 영화는 이제 태식의 야생 같은 본능을 서서히 드러내며 후반부의 본격적인 액션을 예고합니다. 감성 액션이라 불리는 아저씨. 최근 개봉된 액션 영화들은 과거 코믹한 요소를 강조한 코믹 액션 혹은 폭력으로 점철된 조직 간의 이야기를 담은 거친 액션 영화에서 벗어나 스릴러나 멜로 혹은 성장의 이야기를 섞어 다양한 조합을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스토리라인을 가진 액션 영화의 한계를 좀 더 확장된 스펙트럼으로 넓히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저씨로 2번째 장편을 만든 이정범 감독은 전작 열혈남아에서 한심하고 비루한 조폭의 삶을 다루며 거친 것 같지만 실은 약해 빠진 사내들의 세계를 특유의 감성적인 액션으로 담아낸 바 있는데요. 때문에 감성 액션은 이정범 감독을 특징 지우는 장르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각에 들어온 손님 내가 보는데 뭐 잘못됐냐? 제 개인적인 취향 자체도 보고 나서 잊혀지는 어떤 그냥 그런 빠르고 가벼운 어떤 액션 영화보다는 이 영화가 좀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따스한 감정을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액션도 중요하긴 하지만 2사람의 감정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성 액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편 영화 중반 드러나는 태식의 과거. 왜 그는 은둔자의 삶을 살며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을까? 사실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그는 상대 조직원들에 의해 눈앞에서 소중한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는 끔찍한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판 거 맞지? 뭔가 잘못 알고 온 모양인데 여기는 대구 업체지 통신 서비스는 취급 안 해요. 사관 놈만 풀어. 안 다친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에게 소민은 단순한 옆집 소녀가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잃는다는 끔찍한 고통의 재현입니다. 소민을 데리고 간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한 태식. 저 2개월에 20개씩 사던 놈인데 통남장사예요. 간이나 콩팥, 심장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추적을 통해 그들이 장기밀매 업자란 사실과 소미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태식은 그들을 향한 필사의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소미도 그렇게 했냐?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걔가 뱃속이 연골지 않아서 장기는 못 팔아먹는데 각막은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 그게 가격이 솔솔치 않아. 너 한 5년만 썩다가 나와. 혹시 아냐? 걔가 이 두부 사서 기다리고 있을지?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뭐?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태식 역의 원빈. 그간 항상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만큼 유약하고 부드러운 연기를 선보였던 그. 하지만 그는 이번 영화에서 180도 전혀 다른 연기를 선보입니다. 아저씨란 타이틀에 어울리게 원래는 60대였던 주인공. 하지만 감독은 원빈의 캐스팅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했고 조금 색다른 아저씨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이제 최초의 시작점은 60대의 정말 노인이었었고요.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경우에는 과연 60대의 어떤 배우분이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액션이라든가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에이지를 좀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40대 정도의 에이지를 낮췄다가 그 상황에서 이제 빈 씨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빈 씨를 보면서는 다시 원래 원빈 씨의 연령으로 조정을 하기는 하되 원래 시나리오에서부터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설정이라든가 캐릭터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었고요.
그리고 원빈 씨 본인도 굉장히 의욕에 불탔었기 때문에 에이지를 조정하고 상황이라든가 설정을 바꾸는 데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800만 원 이출했어. 800만 원.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게 말이 돼? 계좌 중에 남성식이라고. 한편 납치된 후 기둥서 범죄 집단의 미끼로 이용되는 소미의 행방을 확인한 태식. 마약 조직과 사건에 연루된 후 경찰에게서조차 쫓기게 된 태식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소미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마음을 연 유일한 친구이자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소녀. 아내가 떠나버린 절망이란 삶에서 단 하나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르는 소녀. 그 소녀를 찾는 한 남자의 진한 액션 드라마. 폭발적인 액션에 감성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저씨. 이처럼 앞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화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자고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지당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매번 또 새로워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본연적 의무이자 사명.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영화 속 썸띵류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신상 장난감과의 팽팽한 신경전은 물론 장난감 귀한 줄 모르는 악동 때문에 온갖 모험을 펼쳐야 했던 우디. 그것도 모자라 이 편에선 벼룩시장에 내몰리고 누게 되고 도로 추격전까지 벌이며 제트대왕과 1대 격전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껏 이렇게 강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무지 장난감 없이 못 살 것 같던 앤디가 이렇게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버렸거든요. Andy's going to college. Mom, I'm not leaving till Frida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se toys? Come on, guys. 설마 했지만 진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겠죠.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장난감들의 비애. 그야말로 갈 곳을 잃은 토이들의 이야기. 토이들이 쓰리입니다. Should we donate him to Sunnyside? Mom, no one's gonna want those old 수십 년이 지나도 마냥 초등학생인 다른 만화 주인공들과 달리 벌써 대학생이 되어버린 앤디. Whatever you say, Mom. We ain't ever getting played with. Hold on, this is no time to be hysterical. 장난감들로선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죠. Maybe, but not right now. 하지만 또 그렇다고 대학 기숙사까지 장난감을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앤디는 총에는 우디만 빼놓고 나머지 녀석들을 다락에 올려놓기로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뭔가요? 앤디! 봉지에 담긴 것도 서러운데 졸지에 쓰레기 봉투와 같은 취급받게 된 장난감들. We have a plan. We're going to daycare. Daycare? 차라리 다른 곳에 기부되는 길을 선택하는데요. Woody, it's nice. The door has a rainbow on it. It's my turn.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인근의 한 어린이집. New toys! 게다가 수많은 동료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Here at Sunnyside, we've got, well, just about anything a toy could ask for. Think you're getting old? 깔끔한 시설에 어떤 부상에도 끄떡없는 확실한 AS 시스템. Lightly buffed. 게다가 더 중요한 건 5 days a week. But what happens when the kids grow up? Well, now I'll tell you. When the kids get old, new ones come in. 이제 절대 두 번 다시는 외로워질 일이 없다는 거죠. It's a miracle. And you want us to stay at Andy. Let's show our new friends where they'll be staying. Folks, if you want to step right this way.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비의 마음을 사로잡은 꽃미남 인형까지. Hi, I'm Ken. Barbie. And this, well, this is where I live. It's Ken's dream house. Just for trying on clothes. 자, 이 정도면 장난감들에겐 정말 천국이 따로 없겠죠? 이번 편은 전보다 더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 특징인데요. 항상 바비 인형의 부속품으로만 여겨졌던 켄의 화려한 부활은 물론 보송보송 솜털이 살아있는 나쏘 베어와 공제 인형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디테일한 그림들은
실제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Glad to meet you. And Sparks. At your service. 다들 이곳에 만족하는데 굳이 혼자서만 앤디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탈출을 강행하는 우디. 이미 1, 2편에 걸쳐 탈출엔 이골이 난 그이기에 화장실에서 옥상을 거쳐 행글라이더까지 타고 유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역시 가장 총애받는 장난감 맞죠? 한편 이곳에 남기로 한 버즈와 그 친구들. 이제 귀여운 아가들과 재밌게 놀릴만 남았겠죠? 어라? 근데 이게 왠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Rex, come to Papa. 종이 울리자마자 마치 돌격부대처럼 달려오는 아이들. 게다가 이거 물고 뽑고 깔고 앉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순식간에 녹초가 되어버린 장난감들. 이거 선배 장난감들이 했던 말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My tail! I don't recall playtime being quite that strenuous. 심지어 절대 도망갈 수 없도록 꼭꼭 닫힌 문들. Wait. 1, 2, 3.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죠?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는 버즈. 역시 탈출 솜씨 하나는 10점 만점에 10점. You think they had a fun playtime? 하지만 이내 이 모든 게 선배의 장난감들의 음모였다는 걸 알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I don't think those were Lincoln. No, not the box. It was cold and dark. 그 시각 역시나 탈출하다 말고 길 가던 아이한테 잡혀 티타임 놀이를 하게 된 우디. The guy's just asking a question. Well, excuse me. I'm trying to stay in character.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이 친구들 영 엉뚱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능창스러운 고슴도치의 목소리는 바로 왕년의 제임스 본드 티모시 달튼인데요. Mr. Pricklepants, he's taking it all rather seriously. Stretch the octopus.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싱크로류를 자랑하는 우피 골드버그. Ken is such a funny character. 의외의 캐스팅이 빛나는 마이클 키튼 등 새로운 목소리의 주인공들과 기존 연기자들의 목소리 연기 대결 또한 이 영화의 중요한 재미 포인트입니다. Don't you know this box is being donated? It's under control, Woody. We have a plan. Kinda. 한편 탈출하러 갔다가 악당의 손에 잡혀 기억을 잃어버린 버즈. No one can hear you. What? Be quiet! Woody, you're back! 다행히 우디가 돌아오긴 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버즈의 상태.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눌러보지만 Do not hold button for more than 5 seconds. It's not my fault. 역시 사용 설명서는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Bitácora espacial. Me he despertado del hipersueño en un planeta extraño. 이번엔 아예 스페인어 버전으로 거듭나버린 버즈. Amigos! We're all amigos! We gotta switch him back. I don't know. That part's in Spanish. And you go for the journey.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장난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고 돌아간다 해서 앤디가 다시 그들을 받아줄지도 아직 미지수인 상태. Just Woody and Buzz. Ham. 어릴 적 갖고 놀던 수많은 장난감들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새삼 궁금해지는 영화 토이스토리 3였습니다. 얼마 전 세계 영화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63년간 헐리우드 영화의 역사와 함께했던 로널드님 감독의 타계 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네마 천국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명혁 박사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하는 올디스 버 굿디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고전 명작의 길잡이 지명혁입니다. 거대한 스케일과 대자본을 투자하여 제작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 그중에서도 1970년대에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던 재난영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엄청난 스케일과
올스타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재난 영화의 붐을 일으킨 1972년작 포세이돈 어드벤처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뉴욕에서 아테네로 항해 중인 초호화 여객선. 포세이돈 호라 불리는 이 배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목사, 노부부 등 각양각색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요. 이들을 실은 배는 천천히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중입니다. God loves dryers. Is that right, Robin? Right. 그런데 어쩐지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Order full ahead, Captain. As the new owner's representative on this ship, I ordered it. Running an unstable ship at full ahead is dangerous. I'm sure. Especially one as old as this. I'm sure I don't. 이때 고집불통 선박회사 사람은 선장이 충고에도 불구 폭풍우 속 전속 항지를 명령합니다. 이는 머지않아 이 배에 닥칠 큰 위기를 몰고 오는 계기가 되죠. 한편 12월 31일 밤 배에서는 300여 명의 승객들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파티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So that's the cat this ship is named after, huh? That's right, Mrs. Rocco. The great god Poseidon. In Greek mythology, the god of the seas also. 그 시각 기관실에서는 불길한 징조가 관측됩니다. This is Athens. Epicenter 130 miles northwest of Crete. Duration 42 seconds. First reports indicate a major bottom displacement and heavy swell conditions building to the northeast. Over. Are we all battened down? 이대로 가다가는 해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 반면 흥겨운 파티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만 가는데 바로 그때 선원들은 거대한 파도를 목격합니다. 여객선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요. 그 순간 커다란 파도가 집어삼킨 배는 한순간에 전복당하고 맙니다. 조난당하는 순간을 실감나게 연출한 이 부분은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이기도 하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That's the way out. That's our only chance. Don't listen to him! We've got to stay here till help arrives. There's nobody alive but us. And nobody's going to help us except ourselves. I order you not to go. He knows nothing about this ship. The person. Why don't you mind your own business? 게다가 생존자들의 의견마저 어긋나는데요. God bless. God bless. 결국 목사를 포함한 일부 인원만이 뒤집힌 배 위쪽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선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Wouldn't talk anybody else into coming, huh? No, we're on our own. All right, let's get inside. 하지만 이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리고 맙니다. 뒤집힌 여객선 내부의 폭발과 함께 엄청난 수마가 덮치게 되고 그로 인해 아래 남아있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목사를 따라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반면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물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전개에는 영화가 담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누군가가 희생된다는 점과 생존자들의 의지를 이끌어내며 앞장서는 목사의 캐릭터에서도 종교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죠. 이는 미국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것뿐 아니라 이 영화가 전하려는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사를 필두로 한 이들 일행은 탈출구를 찾아 걸음을 옮기는데요. It's all right, Mrs. Rosen. I helped my dad pull in a 600-pound swordfish off Hawaii.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는 것도 잠시. 그들은 침착하게 서로를 도와가며 간신히 고비를 넘깁니다. 폴 갈리코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극한의 상황 속에 놓인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잘 그려냈는데요.
각기 다른 캐릭터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갈등 자체만으로도 긴장감은 증폭이 되죠. A fat woman like me can't climb. 특히 15명의 톱스타가 대거 출연하여 열연을 펼친 것은 이 작품의 완성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Help me. This duct leads to a vertical air shaft. Through that little hole? It's all right, Miss Wilson. Come on.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원치 않게 자꾸 희생자가 생기면서 예민해진 이들의 다툼도 잦아집니다. I told you I was going to get everybody out of here, and God damn it, I'm going to do it! 결국 목사는 홀로 출구를 찾아 나서고 We don't think it's possible. But in time, believe me, in time. 남은 일행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서로 돕고 의지했던 시간을 상기하며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Well, it's 17 minutes and he ain't back. 16 minutes. Well, let's go. I found it! Huh? I've been there. I've seen the engine room. I've seen the way out. And it's this way. To use your own words, let's move it. Come on. 겨우 찾아낸 출구로 이동하려는 그때 Where's Robin? Robin! Last time I saw him, he was heading that way. I know, wait. Susan. You take everybody to the 보이지 house. 않는 어린아이. I can't without him. You 그의 trust 일행을 me? 먼저 보낸 목사는 서둘러 아이를 찾습니다. 한순간도 정신을 놓아선 안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일행은 고군분투하는데요. 목숨을 건 이들의 여정은 이제 절정을 향해 갑니다. 등장인물들이 살기 위해서 극한의 투쟁을 펼치는 이 장면은 지난 영화의 묘미를 제대로 살린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영화가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엄청난 스케일의 세트와 특수효과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감독은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특수효과에 쏟아부었다고 하죠. 천문학적인 제작비와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지는 요즘 영화들과 비교하면 다소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람선이 뒤집히고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여 실제처럼 연출한 영화 속 장면들은 70년대 당시엔 최고의 특수효과였으며 지금 보아도 충분히 스펙터클합니다. This is no goddamn engine room! Then where the hell are we? It was a corridor there leading to the engine room. I went through it. Yeah, but now it's underwater. All right, so we'll swim through it. Give me the rope. Now, Mr. Scott, how long can you hold your breath? I don't know. 통로는 이미 물에 잠긴 상태. 이번에도 목사가 앞장서는데요. 하지만 수중에서 길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What's the matter? The rope. It's not gone through. Maybe he's there. Well, let's give him a few more seconds. Yeah, he said he would tug on the rope.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때 Pull him back. Pull him back. Now, be careful. Man, you think I'm planning to be careless? 전직 수영 선수였던 벨이 나섭니다. 갑판에 끼어 정신을 잃었던 목사는 그녀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They did it. They must have made it. You see, Mr. Scott, in the water, I'm a very skinny lady. 그러나 나이가 많은 그녀에게 오랜 잠수는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I tell you something's happened. Bell would have signaled. Give this to Manny. Tell him he has to give it to our grandson. For both of us. You see, that's the sign for life. Life always matters very much. 결국 목사와 일행을 위기에서 구한 그녀는 안타깝게 눈을 감고 맙니다. 이 영화는 생존 위기에 놓인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포세이돈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었던 작품 역시 원작에 힘입어 큰 화제를 모았었죠. 하지만 거듭 제작비를 들인 단순한 내용과 스펙터클한 영상만을 내세운 리메이크작은 예상과 달리 흥행에 참패,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건만 안타깝게도 희생자는 속출하고
이제 남은 사람은 고작 7명뿐.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부극과 활극, 음악극이 미국 영화의 대표적인 장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영화의 장르가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경향이 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작품을 계기로 미국 영화가 신선한 주제의 장르에 눈뜰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지닌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연 작품 포세이돈 어드벤처였습니다. 누구는 생을 걸 만큼 뜨거운 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I've been doing a lot of thinking. And the thing is, I love you. 여기 사랑에 대해 또 다른 정의를 내리는 남녀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마음, 듣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이죠. 입이 아닌 손으로 말하고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는 사랑 이야기, 청설입니다. 올림픽 출전을 앞둔 청각장애인 수영 선수 샤오펑. 언제나 씩씩한 동생은 그녀의 든든한 응원군인데요. 바로 그때 연습 중인 자매를 찾아온 한 남자. 부모님을 도와 도시락을 배달하는 티앤커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지 않고 가는 그녀에게 남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양양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되뇌이며 웃는 남자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죠? 아무래도 그녀의 밝은 미소에 한눈에 반해버린 듯한데요. 잠시 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양양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는 티앤커. 그는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를 싣고 달립니다. 감독은 거리 곳곳에 이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아기자기한 소품을 배치하는 등의 세심한 연출과 스타일리시한 영상으로 둘의 모습을 예쁘게 담아내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용기를 내서 메신저 아이디를 물어보는 티앤커. 밥을 먹는 중에도 머리엔 온통 그녀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오매불망 만날 날만을 기다리는 티앤커와 달리 물새를 닮은 귀여운 그녀는 메신저마저 답장이 없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심혈을 기울여 도시락을 준비하는 남자. 美白、新陈代谢，还可以减肥哦。不行啊，你这么瘦，不能再减。谁太瘦？妈，你怎么讲话这么大声，走路都没声音啊？ 엄마를 보자마자 황급히 주랭랑을 치는데요. 放那么多，你要卖多少钱？你知不知道啊？爱心是无价的啦。 역시나 그가 찾아온 것은 양양의 집입니다. 늘 아르바이트로 바쁜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도시락엔 관심이 없고 언니 자랑만 늘어놓는 양양. 알고 보니 그녀는 언니의 훈련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여태껏 그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인데요. 바로 그때 요란스럽게 울리는 알람.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한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티앤커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개구쟁이 같으면서도 순수한 티앤커의 캐릭터를 잘 살린 펑이에는 물론 상큼한 미소의 여배우 천희안과 천희애 씨 역시
신인답지 않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의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그들의 연기력은 극중 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화 장면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그간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손으로 전하는 티앵커. 음성 없이 손짓과 표정만으로 표현되는 이 수화 고백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고 진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对，就是他会先把一些讲完，就是他可能是不是都摆在最后或怎样，就是文法是不一样。所以如果我们背台词的话，是跟手语是不一样的，所以我们要背手语的台词，还要了解原本台词的意思，然后再读，这件事情比较困难。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첫 데이트를 하게 된 두 사람. 티앵커와 양양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집에 불이 난 줄 모르고 그만 잠이 들어버린 언니 샤오펑. 귀가 안 들리는 탓에 그녀 혼자 대피하지 못한 것인데요. 자기만 집에 있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며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양양. 게다가 우연히 언니 친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더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결국 부상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샤오펑. 양양은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티앵커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는 티앵커는 괴로움 속에 나날을 보내는데요. 听不见的人谈恋爱吗？啊？听过吧？怎样？儿子说什么？安壮呀，他还是很难过。到底是什么样的女孩子？ 그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편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던 양양의 집 앞에 뜬금없는 나무가 한 그루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녀만을 기다리는 나무 티앵커인데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물새처럼 사랑스러운 그녀 양양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남자.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매몰차게 티앵커의 고백을 거절해버리는데요. 그녀를 귀여운 물새 같다고 말했던 남자. 그녀를 위해선 기꺼이 한자리에 머무는 나무가 되겠다던 남자. 과연 양양은 언제까지 자신의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말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영화 청설이었습니다. 머리보다 발이 빠른 형사 마디간과 보나로. 이들은 살인사건과 관련된 범인을 눈앞에서 놓친 데다 총까지 빼앗기는 바람에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그 안에 범인을 잡으라고 명받은 두 형사는 모든 일을 뒤로한 채 범인 검거에 열중합니다. 영화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2시간 동안 벌어지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직업을 숙명처럼 여기는 경찰, 원칙주의자인 경찰국장, 아들을 위해 부패를 저지르는 경찰 등 다양한 경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돈시겔 감독은 주로 도덕관이 애매한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액션 영화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964년작 살인자들로 주목받은 감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일망타진, 더티 에리 등을 통해 범죄 영화의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액션 거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서부 영화의 기리나로 불린 존 웨인의 유작 마지막 총잡이는 돈시겔 감독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달아난 범인을 찾아내는 마디간.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액션 드라마에 능숙한 감독의 뛰어난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중후한 연기가 빛을 발하는 작품, 긴장감 넘치는 경찰 드라마 형사 마디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네마 천국이 준비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다양한 영화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 표정은 말하고 있지 한 번도 본 적 없고 나의 멋진 걸 말 당급해 떠라 알아 너무 handsome 네 몸짓은 둘스타 다 부셔버려 어깨 위로 눈이 가슴으로 눈이 나를 눈누리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거니 Mr. Boogie 네 그 춤이 네 그 몸이 Mr. Boogie 불을 켜지 여기저기 뜨거워 Mr. Boogie If I want you I can have you 알려주지 않은 넌 새로운 전사 이 동네가 쉽진 않아 자신 있는 나 무대 위에 너는 더 빛나 시작되는 매직 이 세상이야